안녕하세요. 슬금슬금 스키돌마 운영하는 스키돌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제가 따뜻한 집안에서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한다는 뜻은 제가 어디서 자랐고 몇 년도생이고 뭐 이런 개인 소개가 아니고요. 제 그 경력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이력서를 쓴다는 느낌으로 제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직업은 기자이고요. 기자 중에서도 취재 분야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국가에서 그 정치 현장을 취재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 변화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인터뷰하고 뭐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소위 말하는 국제 뉴스를 취재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국제 뉴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경험이 있고 취재 경험이 있고 계속 집중하는 분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사회 변화입니다. 경력은 취재 활동 경력은 2011년에 시작했고요. 9월 23일로 제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인도네시아 수도의 자카르타에 있는 시사주간 템포라는 곳의 뉴스룸에 합류를 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9월 23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사주간 템포라는 곳은 70년대 후반에 창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굉장히 비판적인, 권력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자유 독립 언론이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언론사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사 주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간지가 이제 그 주력 매체이고 인도네시아어로 발행이 되는데 영문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인도네시아어판, 영문판 이렇게 일주일이면은 두 권의 주간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신문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코란 템포라고 일간 인도네시아어 신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템포 다코, 그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는 템포 인터랙티브 해가지고 웹사이트, 한국에서도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웹사이트로 뉴스를 이렇게 내보냈듯이 템포에서는 템포 인터랙티브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로 뉴스를 이제 웹 뉴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그 전통과 그다음에 그 지명도가 있는 존재감이 있는 언론 매체는 이제 시사 주간지입니다. 뭐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렇게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그 매체의 특성에 있고요. 그래서 템포에서 뭐 인턴으로 시작해서 취재 기자, 나중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취재 활동을 할 때는 객원 기자로 이렇게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15년 정도에는 제가 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2015년 여름인 것으로, 한국 계절로는 여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네팔에 가서 네팔의 카트만두 밸리에 파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치해 있는 히말이라는 언론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영자 주간 신문 네팔리 타임스라는 곳에서 취재 기자로 일했습니다. 근데 비자 문제로 오래 있지 못하고 2016년 네, 여름쯤까지 있다가 인도 수도 뉴델리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환경매체,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매체 인턴으로 자료조사 활동과 뭐 취재를 하다가 비자 문제로 역시 오래 있지 못하고 워킹 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생계 문제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하질 않아서 그 해 이제 말까지 있다가 2017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제가 소속된 곳이 없이 프리랜서로 자유기고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중간에 이제 다른 국가폭력 과거사 조사하는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뉴스타파 한국탐사보도 저널리즘 센터 그곳에 펠로우로 지금 활동을 시작했고요. 뭐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이틀째네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기자 경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취재 현장 경험을 살려서 그 지역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를 만들려고 미디어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자본주의적이고 막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지향하는 그 매체의 특성은 비영리 독립 언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비영리 비당파 독립 언론으로서 한국에서 10년 이상 생존해온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체가 뭐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사례가 있지 않으니까요. 뉴스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영리 독립 언론 모델이 자리를 잡고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비영리 독립 언론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그것을 훈련하고 옆에서 관찰하고 노하우를 습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매체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차별성과 퀄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제고할 수 있을지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을지 제가 훈련을 하는 그런 수련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펠로우라고 불리고요. 12개월 동안 하게 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제가 또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팟캐스트 제목은 외신기자 이슬기입니다. 이거요.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사운드 클라우드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팟빵이라는 플랫폼 이렇게 해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그 채널을 다 개설을 해 두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실 뭐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오늘 제가 일했던 이력에 이력에만 멈추지 않고 제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어떤 취재들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시다면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읽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목적이긴 한데 제가 썼던 기사들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현장 취재를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거를 제가 제 스스로 기억하고 싶은 목적도 있고, 알려드리면 좀 그 이후에 제가 또 어떤 취재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생기는 거니까. 네. 또 relate, 영어로는 relate이라고 하는데 뭐 직접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얼굴을 보거나 조금이라도 접해 본 사람이 이런 기사를 취재했다 이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그 벽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취재 경험이나 아니면은 제가 취재하는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네, 팟캐스트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조금 기사만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면은 기사 내용이 뭐 어렵다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국제 뉴스와 관련해서 기사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전의 내용, 그 배경이 될 만한 맥락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인물들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인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일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여러 가지 장벽 중에 아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다거나, 아니면은 뭐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뭘 할까? 이렇게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기면은 기사에 접근하는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좋은 기사이고 의미 있는 기사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이나 아니면 관련이 있어야지 당연히 기사는 관심을 받는 거니까요.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사회에서든 유명하거나 이름을 이렇게 자리를 잡은 저 사람은 뭐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제가 열심히 나서서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커리어를 시작한 초기에는 정말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는 건데, 뭐 보라고 요구하거나 봐달라고 애쓰는 것이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그게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게 콧대 높은 상태로 제 직업과 제 직업의 결과물들을 대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현장과 멀어지고 조금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현장에 가는 시간이 너무 확연히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더 저도 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잊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거나 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나 아니면 제가 찍었던 현장 취재 사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근데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된 사정은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그거는 뭐 제 영역의 제 몫의 일이니까 어쨌든 제가 제 자신을 다시 기억하고 제 직업적인 제 자신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저의 독자를 제가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 경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막 몇 날 며칠부터 언제까지 뭘 했고 그 매체는 뭘 하는 곳이고 이렇게 하면 설명이 길어지면은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링크에 그 영상에 소개하는 그 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 거기에 제 이제 프로페셔널 CV라고 할 수 있는 링크드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제가 뭐 어떤 학력인지, 네, 뭐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어떤 곳에서 속해서 무슨 일을 했고, 그 속했던 조직은 뭘 하는 곳인지, 언제 생긴 곳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썼던 기사들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더 궁금하시면은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은 제 웹사이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기사들을 제가 모두 다 아카이브에 넣어둔 건 아니에요. 단신 기사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굵직굵직한 취재들을, 제가 좋아하는 취재 기사들을 이렇게 아카이브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하는 일을, 네, 제 경력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뭐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면접 보는 것처럼 옷도 다 갖추고 화장도 하고 조명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 컨셉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좀 딱딱할 것 같아서 편안하게, 네,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또 갖춰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저의 직업적인 저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